한 주택가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흉흉한 이야기들. 난 저도 옆에 가지도 못해. 아, 죽겠어. 성경성 있네. 안 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게요. 야! 상대가 막. 이사 어딨죠? 살려! 이렇게 대한민국이야! 제발! 한 집을 둘러싸고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제보를 받고 찾은 곳은 인천의 한 주택가. 여기 그 휠체어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그 아줌마 혹시 여기 오셨어요? 저로 가는데 오늘 낮에 거기 여기 빨간 대문집 여기 제보 속 주인공이 산다는 곳. 계세요? 열린 문 사이로 잠시 들여다본 집안은 한눈에 보기에도 엉망입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은 이곳에 정말 누군가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럼 전기는 들어오는데 전기 들어오더라. 와 속았잖아. 냄새에 코를 못 들어보네. 오바트 나올라. 시끄러운 야서 냄새 나서 안 같이도 안 해. 아줌마가 있는데 사람들은 안 보는 데는 거기 있는데. 왜? 무성한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 수소문 끝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그 저기 이렇게 서 있을 때 요양원에 갖다 넣겠다고 백차가 막 밀어넣는 식으로 지금 그런 사람이 또 몇 명 와 있어. 강제로 요양원에 끌려가게 생겼다 이거야. 요양시설 입소를 겁내는 듯한 할머니. 청결과 건강이 염려스러워 보이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요양사를 부르든가 요양원에 가든가 요양원에 가면 답죠 이러는 거예요. 수차례 입원 권유를 받았다는 할머니.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 걸까요? 드디어 도착한 할머니의 집. 높은 문턱 탓에 누군가 휠체어를 들어 올려줘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 힘든 집안 상태. 그리고 저희는 견디기가 힘든데요. 상상을 초월하는 악취까지. 턱이 높은 입구 때문에 휠체어를 탄 채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어 이 악취를 집안에서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는 할머니. 할머니는 집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어머니 여기서 냄새 안 나세요? 나지. 그리고 너무 냄새가 나니까 머리가 나빠지던데 뭐. 자세히 살펴본 집안의 모습은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상태였는데요. 쌀이라니까 쌀 물에 젖어가지고 아우 부대기 봐. 이거 버리시지 왜 안 버리셨어요? 씻어서 밥해 먹으려고 챙겨 먹던가. 먹다 죽든지 말든지 배고프면은. 침대 침대 위에는 상한 음식과 각종 쓰레기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언제 빨고 안 빤 거예요? 이거? 3년 됐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아봤는데 우리 아들이 먹다 남으면은 버리는 척하고 우리 아들 몰래 내가 다 먹다가 들켰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래. 엄마 또 내가 먹던 거 먹으려고 그러지. 그리고서는 얘가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엄마랑 같이 안 산다고 나간 뒤로. 방 안에 자리한 이동식 변기와 악취가 심한 오물통 하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대소변을 방 안에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여기 이용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앉았다 일어날 때 약 먹고 목숨 걸고 거동이 불편한 탓에 대소변까지 방 안에 방치된 상황. 위생과 청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위해 제작진이 함께 집 밖으로 나왔는데요. 돌봐주는 이 없이 할머니는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럼 뭐예요? 오는데 내가 기초연금이 18만 9천 원 또 나오네. 국민연금 외에. 할머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계세요? 저기 없는데? 안 계세요? 그때 말할 일 없다. 문 열었을 때 그래. 욕을 하시는데. 욕을 해? 갑자기 이웃 아주머니가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집보다 그때 놓고 여보서 필요하지도 안 쓰고 어? 저 터진 것 해가지고 살면서 여보서도 아니 여보서 갖다 놓고 지금 얼마나 좋아. 어쨌든 새벽 우리가 아침에 그냥 6시도 안 돼서 열어놓고 자빠졌고 어쨌든 한 이렇게 있다가 12시나 이렇게 10시나 이렇게 나 해갖고 하는데 오늘은 안 일어나서 어저께 잔뜩 사갖고 들어간 것 같아. 평소와 달리 집안에서 꼼짝 않고 있다는 할머니. 무슨 일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열리지 않는 문. 온종일 집안에만 있는 할머니가 걱정돼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어머니 식사라도 먼저 하시지. 지금 육회 좀 상하고 있어. 어머니 누구 도와주는 게 이렇게 좀 불편하세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불편한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럼 도와주는 게 뭘 도와주길 좀 바라세요?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더는 대화를 원치 않는 듯 불마저 꺼버립니다. 주무시기 전에 식사하고 주무시지. 세탁기 위에 있어요. 오늘은 문을 열어줄까요? 다음 날 다시 할머니의 집을 찾았는데요. 아 열렸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좀 끌어드릴까? 이틀 만에 다시 들어선 할머니의 집. 여전히 집안에는 상한 음식과 오물 등이 뒤섞여 참기 힘든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나가 있어. 속이 안 좋네. 테레비 나와요? 네. 지금 의자에 있는 거 언제 드신 거예요 이거? 나 이약 먹어. 어제 사다 놓은 음식은 드신 모양인데요. 어저께 고기 사온 사람이에요? 어저께 밤에 와가지고 육회 사신 사람. 생명의 은인이니까 열어준 거지. 이렇게. 제작진이 사온 육회 외에는 이틀 동안 먹은 것이 없다는 할머니. 집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식당. 이 식사가 할머니의 오늘 하루 첫 끼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데요. 매일 오지. 여기가 단골집이네 이렇게는. 왜냐면 다른 데 가봐야 안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냄새. 여기서 밥 먹으면 요만큼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해도 냄새가 나니까 무슨 말을 아까도 누가 신고해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걔 들어가 버려. 죽고 들어가 버리니까 혼자 얘기해. 사람들 속에 외딴 섬처럼 할머니는 외로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 방 안의 모습은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빽빽이 쌓인 쓰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여의치 않은데요. 침대 위를 점령한 오물더미 탓에 지친 몸을 누이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오물과 썩은 음식들 때문에 악취가 심한 집. 이 집에 할머니가 살고 있는데요. 이 악취 때문에 주민들도 모두 할머니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악취와 더위를 피해 집 밖으로 나와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던 할머니. 어느새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쪽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어떤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할머니. 깜짝이야. 놀라셨어요?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나오면은 좋아서 그런가 봐. 집에는 냄새가. 언제부터 혼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지가 지금 이제 3년 되어 오거든요. 교통사고 나서는 지팡이라도 짚고 걸고 어떻게든지 걸어 다녔어. 그런데 교통사고 이후부터 이런 생활이 시작됐다는 할머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뭐가 달려있네? 보기보다 힘들어요. 여기는 냄새가 좀 심하다. 힘들어. 잠깐만. 안 돼. 피디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잠깐만. 이거 까만 계속되는 무더위에 악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다 드시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먹어. 걱정돼서 그런데 여름엔 특히 음식 같은 거 잘 상하잖아요. 근데 상한 거 먹으면은 탈나고 죽어. 근데 지금 나 같은 사람은 왜 저것도 아끼냐면은 약을 먹잖아. 저 약이 굉장히 독해. 자다가 곰팡이 난 거라도 먹고서는 약을 먹으면 또 물도 먹잖아. 안 먹으면 좀 떨어. 오랫동안 방치된 음식. 과연 먹어도 괜찮은 걸까 살펴보던 그때 아니 왜 내 물건에 왜 손대? 예민하게 반응하는 할머니. 그건 감안해야지. 안 만진다며 또 만. 그랬어. 그러니까 나 하나도 안 맞고 막. 그래서 나 지금 순간 만지면서 이랬어. 아주 끌어당김에 저기 그거 화장실에다 둬요. 변기에 쏟아요. 네. 그나마 손을 댈 수 있는 건 오물통뿐인데요. 할머니를 돕자고 나섰지만 악취를 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환경이 불편하긴 하죠. 안 불편해. 그러니까 여기 대굴이에요 대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가고 싶은 생각. 그거 사람 죽이는데 겉만 번들을 하면 뭐하냐. 사람이 겉은 좀 지저분한 것 같아도 속이 안 곪아야지. 도대체 할머니는 왜 이런 환경을 고집하는 걸까요? 이웃들은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할머니의 사연을 아는 이들을 수소문한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저기 처음에 돈이 있었는데 이 여자 신랑이 호주에서 죽었어. 그래서 2억 7천인가 3억이 다 되게 나와서 이 여자한테 아니 거주 10년을 낸 게 여기 없대서 병 들어갖고 왔어 이 여자. 가수도 있으시고요. 동상 있을 때 저렇게 휠체어 안 다니실 때는 부추기만 하고 겨울에 미국 코트 관장을 하지. 그러고 다니시는 분이야. 말이 안 통한다 그러더라고요. 안 통할 수밖에 자기밖에 모르시는데. 약돌에서도 나한테 여왕 그랬어. 내가 왜 여왕이라 그랬냐면 억을 거기다 맡겼는데 억이요? 응. 보상금 나왔을 때 억을 투자하셨다고요? 투자한 게 이렇게 맡겨. 내가 맡겼어. 맡겼어요? 그거 찾으셨어요? 아니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있는 거야.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의료기 판매 회사에 맡겨두고 그것이 여전히 자신의 돈이라고 믿고 있는 할머니. 여기는 막 돈 있는 거 알면 누가 문을 잠궈도 들어와서 그러면 탁탁 쳐나오고 내가 뛰어나가면 이미 없고 그때는 짐 빼! 그리고 그 보상금 나온다고 그러는 말이 바람난 말이 천리 간다고 그 도망다니는 거야. 내가 몸을 싸들고 도망다니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계속 이어가는 할머니.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담당 기관을 찾았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와서 며칠 일하는 거 오케이 했다가 손을 대시려고 하니까 또 싫어하시고 지금은 이제 개인 인권 때문에 본인이 거부를 하시면 개입하기가 어려워요. 자녀분들을 조금 움직여 보려고 저희가 자녀분들하고 상담 시도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놔두시래요.
어렵게 할머니의 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제 마음을 진짜, 제 심정은 진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살면서 진짜 한순간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진짜 저 죽으려고도 진짜 많이 했어요. 딸은 오히려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요양원 들어가면 어떻겠니 해도 그런 데 가면 사람 죽는다고 또 안 된다고 하고 물건 치워서 뭐 냉장고에 있는 거 버리려고 하면 그걸 왜 버리냐 돈 내놔라면 너가 나를 죽이냐 어쩌냐면 내가 치우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욕이랑 욕하고 냅두라고 화내고 하니까 나도 실감도 안 되고 저 더 나중에 그날 밤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제보자들에서 나왔는데요. 할머니 아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또 빚 내가지고 한 8, 9년 됐죠, 안 좋아지신 지가.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좀 좋아지셨다가 안 좋아지셨다가. 그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제가 같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를 거의 안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계속 나빠지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돌보려 노력해왔다는데요. 엄마가 건강 안 했으니까 엄마가 혼자서 잘 살고 있으면 저희랑 연락 안 해요. 저 엄마 잘 나갈 때는 뭐 다른 사람 신경 하나도 안 쓰거든요. 자기 돈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온 보상금 저희한테 돌아오면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있고 돌아다니시 기유신 있으실 때는 연락 한 번도 안 하시고 이제 좀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지금도 찾지는 않아요. 네. 어디 다니시고 하면은 애들 데리고 가서 내가 치워주면 되니까 그 치워주는 것도 지치다 못해 이제 애들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동생도 여태까지 엄마 모시고 같이 지내고 하다가 얘도 지금 내가 39이니까 36이잖아요. 얘도 결혼할 시기를 놓쳤어요. 엄마 때문에 다 여자친구 누구 다 포기하고 엄마 보살피고 있는 거거든요. 일하면서. 몸이 불편하기 전에도 할머니는 자녀들과 불편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그런 할머니에게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늙고 병들어 이제는 자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할머니는 오물이 쌓인 집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같이 살 수 있는 건 언제든 같이 살 수 있는데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냐 이게. 깨끗하죠? 그죠? 이런 환경에 살았어요 지금. 근데 엄마가 왔어요. 한 달 만에 집이 저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할까요? 정말 뭐 똥기저귀 갈고 막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붙어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차라리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봤던 그 복지 요양사 이런 게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설에 맡기면 그런 걱정은 덜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음 날 다시 찾은 할머니의 집. 스님 한 분이 할머니의 집에 들어서는데요. 여보세요? 나 갔어. 빵 줄 거야? 개수작 떨지 마. 집 똥구멍엔 더 들은 냄새 나면서 무슨 냄새 안 나는 게 사람이냐? 뭐 별 백동 같은 놈이 지놈은 더 냄새 나는 게 난 보고 저 냄새 난다고 지랄해. 난데없이 스님에게 욕설을 퍼붓는 할머니. 두 사람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누구세요? 이봉두님의 정확하게는 바로 뒷집에 살며 할머니를 찾는다는 아버지가 다른 동생. 하지만 매번 문전박대를 당한다는데요. 애들도 꺼내봤지만 주위에서도 이렇게 요양 가면 더 지금보다도 밥도 잘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친구들도 많이 놀고 잘 지낼 텐데 몸도 불편하니까 왜 그렇게 지내냐 그런 걸 내가 이제 옆에서 같이 거들어줬죠. 맞다, 요양 가면 편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좀 타일렀는데 좋은 마음으로 꺼냈던 이야기가 오히려 할머니의 미움을 샀다고 합니다. 한약재를 엄청 여기까지 쌓였어. 아프니까 난 그런 걸 먹어야 돼. 근데 아주 싹 없으니까 이가 내가 생각할 때 여기 계획적으로 우리 엄마가 없으니까 날 아주
바보 멍청이를 취급하고 우리 애들을 못 오게 하는 거야. 스님 말을 믿지 엄마 말을 누가 믿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개편이야. 할머니는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깊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사실일까요? 의료기구라든가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7년이고 10년이고 이제 지나서 겉포장도 거의 곰팡이에서 이렇게 다 뜯어지는 상태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먹게 되면은 몸에 또 이상이 생길까봐 우리 딴에는 우리 하는 마음에서 이제 버린 건데. 각종 의료기기와 약을 아직도 한가득 가지고 있는 할머니. 예, 이거. 그건 뭐예요? 이거 먹으면 응댕이 조금 들어지는데 이거 안 먹으면은 응댕이 안 들어져. 그러면 여기다 똥 싸고 그러면 더. 남편의 사망보험금마저 의료기기 판매 회사에 맡겼다고 말한 할머니. 할머니는 여전히 의료기기와 건강식품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이대로 두어도 되는 걸까요? 할머니의 행동을 관찰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회기술 능력과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목적지향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지금 저하가 되어 있는 만성 조현병 환자분이 아닌가 추측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치매를 비롯한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되게 되면은 더욱더 급속히 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속히 안 좋아지게 되셨을 때 본인의 어떤 감염의 우려라든가 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치료받으셔야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얼마 후 할머니에게 필요한 지원을 의논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정신과랑 신체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손이 이런 병원 치료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청소나 이런 거를 얘기를 드렸을 때 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여러 각도에서 할머니를 도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직접 아들이 나서서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화를 한번 어머니를 좀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살 수 있어요. 인식이 바뀌면 더 이상 쓰레기 안 만들고.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할머니의 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우선 진단이 먼저 같아요. 진단 먼저 하고 입원을 좀 시켜놓고 집을 한 번 또 뒤집었고, 솔직히 안에 있는 건 다 버려야 돼요. 며칠 후 할머니의 집 앞. 아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눕니다. 우선 아들이 할머니를 설득해보기로 했는데요. 엄마, 나도 살고 엄마도 살려면 우선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도 좀 받고, 그리고 엄마가 집에 와도 괜찮다고 하면 와서 있어. 집에 있는데 내가 도우미든 뭐 청소도든 이렇게 보내줄 거야. 무거운데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받아들일까요? 잠옷을 한쪽으로 다 올려. 우선 할머니의 오래된 약부터 치우기 시작하는 아들. 아우 벌레 이런데도 다. 침대를 점령한 물건들이 하나 둘 치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끝으로 저 끝으로 옳지. 이렇게 물 내리고 한번 부셔. 엄마가 니네들 다 똥기 주고 채워서 키울 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 엄마 이제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엄마가 니네들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웠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늙었으니까 니네들이 엄마 수발 들어야지. 밖에서는 복지 담당 관계자들이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을 발견한 할머니. 야, 상대가 야, 이 양아치야. 남의 자식 모녀지간을 이렇게 갈라나? 어? 할머니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급선무인 듯 보입니다. 어머니 매니큐어를 언제 이쁘게 발랐대? 내가 발랐지. 아유, 어머니 센스 있다. 아유, 이렇게 하고 어머니 협조적인데 왜 아드님은 협조를 안 한다고 했지? 몰라서 그래. 잠깐만요. 나 병원은 여기다 신발 신으시면 되세요. 여전한 병원에 대한 거부감. 우선은 최대한 뭐 해달라는 거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유, 안 돼.
할머니의 격한 반응에 아들의 마음은 착잡해집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대한민국이냐. 어머니, 우리 의사가 싫어. 이건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안 건드려. 나도 건드리지 마. 가, 빨리 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와서 엄마께 들으면 강제밖에 안 아유, 돼. 빨리 내려가. 엄마가 도와주시기 죽으면 내려가. 병원 진료 한번 받아봐요. 건강한지 안 한지. 믿어도 돼? 믿어도 돼. 진짜 믿어도 돼. 우리 119. 믿어도 돼, 엄마. 못 먹어서 건강을 무슨 건강 비결. 영양제 갖고 되겠네, 영양제. 영양제 갖고 오자. 못 먹어도 돈 없으니까 영양제 갖고 오자. 괜찮아요? 아이고, 어머니 잘하시네. 아우, 잘하시네, 어머니. 이렇게. 제대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아들과 관계자들의 설득과 신랑의 끝에 결국 할머니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 염려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으로 아들과 함께 진료실로 향합니다. 이어서 정확한 할머니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찰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호흡영동으로 먼저 들어가셔서 검사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입원하시면서 상황 좀 보다가 근데 엄마가 이제 혼자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면 입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기든가 해야죠.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할머니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과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식을 잘못 키운 거야. 자식이라고 문 열어주는 게 아니었어. 지네들은 일을 아니고 또 열어줄 거면서 자식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무자식 옛날에 이게 무자식 상태잖아. 입원을 해야 한다는 말에 할머니는 불만이 한가득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가 없는데 척박다. 여기서부터는 할머니와 함께 갈 수 없는 아들. 찹찹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돌아섭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청소는 그 엄마랑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네. 우선 생각밖에서는 다 치워버리고 보호자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선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거 관련해서 네. 혹시 좋을 일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거밖에 없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선 어머니가 어떻게 적응하시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집도 치워야 되고 하니까. 집 치우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건들 거고요. 엄마랑 그냥 면회 한번 해보고.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아들. 어머니가 무사히 치료를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치료 후에도 할머니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이고 동에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병원비나 그리고 환경 개선이나 그리고 약물 치료를 도와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한 청소업체가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테레비 같은 거 놔둘 거고 가구 중에서 쓸만한 게 지금 이것도 다 버릴 거고 이거 두 개만 놔둘 거예요. 부지런히 쓰레기를 치우는 손길. 할머니를 악취 속에 가뒀던 오물과 묵은 때를 조금씩 지워갑니다. 청소를 진행하면 할수록 이런 환경에서 할머니가 살았다는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동네 사람들도 할머니의 집의 변화가 반갑습니다. 아무튼 다행이다. 잘 됐으면 뭐 좋지요. 뭐 이제 좀 깨끗한 환경에서 다른 분들 많이 만나시고 이러면 괜찮으실 거예요. 악취가 밴 장판과 벽지 틈새까지 소독하고 나자 어느덧 청소는 마무리 단계. 쓰레기들이 모두 치워졌습니다.
버려질 물건이 한 차 가득. 할머니의 힘겨웠던 시간도 이 차에 실어보낼 수 있을까요? 숨겨졌던 제 모양새를 찾은 할머니의 집.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돌아오시면 이제 좀 집도 깔끔하게 유지하고 자식들도 오면 와가지고 같이 밥 한 끼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좀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깨끗이 치워진 집처럼 아들의 마음에도 한 가닥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장 행복한 어머니와의 시간을 꿈꾸는 아들. 부디 모두의 바람처럼 할머니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그리고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화목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